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음, 중학교 수학의 그 첫걸음이죠. 수와 연산 단원의 소인수분해 개념 강의 영상입니다. 네, 모든 자연수를 더 기본적인 수의 구성 요소로 쪼개는 방법. 이게 마치 레고 블록 분해하듯이요. 그렇죠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연수의 그 기본 재료랑 또 그 분해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당신이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요, 사실 그 자체로 소수이거나 아니면 여러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아하, 오늘 우리가 왜 이 소수,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. 이게 수의 세계에서 왜 중요하고 또 합성수, 컴포짓 넘버, 이걸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 소인수분해, 이게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그 기본 블록부터 알아봐야겠네요. 소수.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맞죠? 예를 들면 2, 3, 5, 7 이런 것들. 네, 맞습니다. 자료 보니까 약수가 정확히 딱 두 개뿐인 수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. 정확해요. 정말 더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본 단위 같은 거죠. 네. 그럼 반대로 일부 더 크면서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라고 부르고요. 그렇죠. 4나 6, 8, 9 같은 수들. 이런 수들은 이제 다른 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수들이죠. 이름 그대로네요. 소수들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졌다. 네, 그래서 소수가 이 수의 세계를 이루는 근본 재료, 약간 수의 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수의 원자? 네네. 그리고 참 숫자 1은 약수가 하나뿐이잖아요. 그래서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은 좀 외톨이네요. 소수가 기본 재료라는 말씀이신데, 근데 그 소인수 분해를 하다 보면 같은 소수를 여러 번 곱하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죠. 네. 바로 거듭 제곱입니다. 엑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하죠. 방금 말씀하신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하고 위에 작게 3 이렇게 쓰는 방식이요. 2의 세제곱. 네네. 밑이랑 지수. 맞습니다. 아래 큰 숫자 2를 밑, 베이스, 위에 작게 쓴 3을 지수, 엑스포넨트라고 부르죠. 밑은 이제 곱하는 수를 말하고 지수는 그걸 몇 번 곱하는지 그 횟수를 의미하고요. 아하. 이게 뭐 단순히 표기법이긴 한데 그래도 반복되는 곱셈 구조를 딱 한눈에 보여주니까 수의 특성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해요. 그렇군요. 표기법이지만 구조를 보여준다. 중요하네요. 자, 그럼 드디어 핵심. 소인수분해. 이건 정확히 뭔가요? 합성수를 소수인 인수, 그러니까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합성수를 그걸 이루고 있는 그 소수들만의 곱으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. 음, 예를 들어 아까 24를 분해해보면 2 곱하기 10이죠. 네. 12는 다시 2 곱하기 6이고 또 6은 2 곱하기 3이니까 네네.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. 이걸 거듭제곱으로 쓰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. 그렇죠. 바로 그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떤 합성수든지 이렇게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곱하는 순서만 빼고 생각하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오직 하나. 순서만 다르고 결과는 항상 똑같다. 와, 신기하네요. 이걸 소인수분해의 유일성이라고 부르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마치 모든 합성수가 자기만의 고유한 소수 지문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야, 정확한 비유신데요. 이 유일성은 수학에서는 산술의 기본 정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. 산술의 기본 정리? 네. 그리고 이 소인수분해는 단순히 수를 쪼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약수, 디버이즈를 찾거나 아니면 그 약수가 총 몇 개인지 알아낼 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. 약수의 개수요. 그건 어떻게 하죠? 예를 들어 144. 이걸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, 즉 E4x3 스퀘어가 나와요. 네. 이때 각 지수, 그러니까 4하고 2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. 일씩 더해서요?
왜 1을 더하죠? 아, 그건 각 소인수를 안 쓰는 경우, 그러니까 0번 곱하는 경우부터 세기 때문이에요. 이를 0번, 1번, 2번, 3번, 4번 쓰는 경우의 수, 즉 4 plus 1 equal 5가지. 3도 0번, 1번, 2번 쓰는 경우의 수, 2 plus 1 equal 3가지. 그래서 이 둘을 곱하는 거죠. 아하. 4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이면 5 곱하기 3이니까 15. 네, 맞아요. 이렇게 계산하면 144의 약수가 총 15개라는 걸 일일이 다 구해보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. 와, 낙수의 개수를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다니 진짜 효율적이네요. 소수를 찾는 방법으로는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 방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였죠? 아, 네. 아주 오래됐지만 직관적인 방법이죠. 1부터 수를 쭉 써놓고요. 제일 작은 소수인 2는 남기고 2의 배수들을 싹 지워요. 네. 그 다음 남은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3이죠. 그럼 3은 남기고 3의 배수들을 또 싹 지우고. 아, 그런 식으로? 네, 이런 식으로 소수는 남기고 그 배수들을 마치 채로 걸러내듯이 계속 지워나가면 결국 소수만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. 아, 정말 채로 거르는 느낌이네요. 네,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 쉽죠. 그 자료 마지막에 매미 생애 주기가 소수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. 그것도 좀 흥미로운 연결이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그럼 정리해보면 1보다 큰 자연수는 소수이거나 아니면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합성수다. 네,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바로 그 합성수를 구성하는 그 고유한 소수 레시피를 밝혀내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되게 강력한 개념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소인수분해는요, 정말 수의 근본 구조를 들여다보는 창과 같아요. 이게 단순히 계산 기술을 넘어서 그 현대 암호학 같은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아, 암호학이요? 네, 아주 큰 두 소수를 곱하는 건 컴퓨터로도 금방 하지만 그 곱해서 나온 엄청나게 큰 합성수를 다시 원래의 두 소수로 분해하는 것, 즉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게 현대 인터넷 보안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는 거죠. 네, 와, 소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진짜 놀랍네요. 근데 그 소수는 무한히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패턴은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고, 네, 그렇죠.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수의 기본 재료인 이 소수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,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, 특히 다른 분야에서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를 바라볼 때 좀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? 아주 깊은 질문이네요. 네,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